소연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약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교사였던 소연에게 대기업 창업가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실감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약혼식에서 만났잖아요.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일 뿐이에요. 지훈이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연은 지훈의 목소리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어요.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품위 있게 꾸며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그림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이 집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었죠. 오셨군요. 윤정숙이 거실에서 나와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60대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옷은 대기업 창업가의 며느리라는 지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됐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는 한식과 양식이 조화롭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음식이 가정부의 손길이 아닌 윤정숙이 직접 준비한 것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세심함과 격식을 중요시하는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윤정숙은 소연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학창시절 성적부터 가족관계, 심지어 소연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물었습니다.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자신의 몰락한 가정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윤정숙의 눈빛이 살짝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 씨는 교사라고 했죠? 네,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교사라.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네요. 윤정숙의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평가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지훈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소연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아요. 학생들이 소연 선생님 수업만 기다린대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와 함께 차가 나왔습니다. 소연은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우리 집 며느리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반지예요. 윤정숙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반지의 아름다움에 순간 넋을 잃었어요. 하지만 반지를 자세히 보는 순간 소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반지는 어딘가 익숙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밤새도록 울던 날,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 집안을 뒤지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마음에 안 드나요? 윤정숙의 물음에 소연은 황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요, 정말 아름다운 반지예요. 감사합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반지가 엄마의 잃어버린 반지와 같은 것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특한 디자인과 중앙에 자리한 붉은빛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분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훈은 소연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소연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하지만 그 반지가 손가락에 닿는 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가락의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운전하는 동안 차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반지가 정말 엄마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비슷한 디자인일 뿐일까? 소연의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어머니가 좀 무서웠죠?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소연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 어색했을 뿐이에요. 소연은 반지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먼저 엄마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파트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직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지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영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어땠어? 시댁 분위기는? 영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가정이 무너지면서 영희는 소연을 키우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어요. 딸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소연의 선택을 존중해왔습니다. 괜찮았어요, 엄마. 시어머님이 반지도 주셨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여주었어요. 영희의 눈이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걸 갖고 있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예감이 맞았음을 깨달았어요. 정말 엄마 반지였어요? 정말로? 소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영희는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아. 이건 내 반지야. 내 어머니, 내 외할머니가 나에게 준 유일한 유산이었어. 영희의 목소리는 사라진 과거를 더듬는 듯 멀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밤중에 엄마가 울며 집안을 뒤지던 모습, 반지를 찾기 위해 바닥을 기어다니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님이 엄마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열듯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결혼식 전에 이 반지를 잃어버렸어. 정확히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지. 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결혼식? 소연의 아버지는 소연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이후로 재혼하지 않았고 소연은 늘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봐왔습니다. 엄마의 결혼식이요? 아빠와의 결혼식 말인가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 내 아버지와의 결혼식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내가 재혼한 남편이었어. 소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처음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결혼식 직전에 파혼했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1년 후에 내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어. 소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엄마가 반지를 잃어버린 건? 그래. 첫 번째 약혼자와 결혼하기 직전이었어. 결혼식 일주일 전,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고, 그날 유일하게 사라진 건 그 반지뿐이었지.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희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님이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설마. 소연의 말에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아, 내 시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정숙이요. 영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 약혼자의 아버지 이름은? 서진호 회장님이요. 왜 그러세요, 엄마? 영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아, 진호는 내 첫 번째 약혼자였어. 그리고 정숙은 그와 결혼한 여자야.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연은 엄마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녀의 약혼자 지훈의 아버지가 엄마의 첫 번째 약혼자였다니. 그리고 시어머니 윤정숙은 엄마의 약혼자를 빼앗아간 여자라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엄마,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알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나는 대학교 4학년이었어. 그때 진호를 만났지. 그는 대기업의 후계자였지만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1년 후 결혼을 약속했어. 영희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소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마의 표정이었어요. 젊고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 정숙이었지. 그들은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정해진 약혼 관계였어. 다만 정숙이 외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한국에 없었던 거야. 소연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지훈의 아버지는 두 여자와 동시에 약혼 관계였던 건가요? 진호는 나에게 정숙과의 약혼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나와 만난 후 그녀와의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약속했지. 나는 그를 믿었어. 영희의 목소리에서 후회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젊고 순수했던 시절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정숙이 유학을 마치고 갑자기 귀국했어. 진호의 가족들은 내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진호에게 엄청난 압력을 넣었지. 가업을 이을 아들로서 집안의 결정을 따르라고. 소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진호는 처음에는 저항했어.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결국 영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결국 그는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어. 어느 날 그가 찾아와서 정숙과 결혼한다고 말했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나는 무너졌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집에 도둑이 들었고 반지가 사라졌어. 당시 경찰은 단순 절도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값진 물건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 반지만 사라졌어. 소연은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의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 반지가 시어머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정 짓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정이었어요.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소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숙이 정말 반지를 훔쳤다면 왜 3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소연에게 주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행동인가?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버지를 만난 거군요. 영희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미소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났어. 그는 내 모든 상처를 보듬어 주었지. 우리는 1년 후에 결혼했고 너를 낳았어. 비록 그가 너무 일찍 떠났지만 그와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소연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훈과 소연의 만남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혹시 지훈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와 만났을 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되었어요. 아니, 전혀 몰랐어. 내가 지훈을 소개했을 때도 그가 진호의 아들인지 몰랐어. 서진호는 흔한 이름이 아니지만 같은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리고 정숙의 성이 윤이라는 것도 몰랐고 소연은 이제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이제 와서 다시 열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영희는 한참을 생각하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이건 내 인생의 문제야. 과거의 일 때문에 내 미래가 좌우되어서는 안 돼. 지훈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도 그를 사랑한다면. 영희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아프게 느껴지는 모순된 감정이었습니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그 반지가 왜 시어머니의 손에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소연에게 주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엄마, 내일 시어머님을 만나볼게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겠어요.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소연의 결심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믿었어요. 소연이 옳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 넌 내 딸이고 내가 항상 너의 편이야. 영희의 말에 소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늘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윤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연입니다. 아, 소연 씨. 무슨 일이죠? 정숙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오늘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정숙이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의외로 쉽게 수락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후 3시에 시간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은 소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정숙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엄마의 반지를 소연에게 주었을까? 오후 3시 소연은 다시 정숙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훈 없이 홀로였어요. 현관벨을 누르자 정숙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된 소연은 정숙이 준비한 차를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소연은 망설임 없이 손가락의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 반지 어머님 거 아니었죠? 정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원래의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반지를 집어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소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이 반지는 제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김영희의 반지였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그 반지, 당신 어머니 것이 맞아요. 내가 가져갔어요. 정숙의 고백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소연은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요? 왜 엄마의 반지를 가져가셨어요? 정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차가운 권위자가 아닌 오래된 상처를 지닌 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에게서 다 뺏어가려 했어요. 남자도 인생도. 난 잊은 적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혼란스러웠어요. 엄마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엄마가 어머님에게서 뺏어갔다고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렸어요. 진호와 나는 어릴 때부터 약혼자였어요. 양가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이였죠. 난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좋은 유학생활, 완벽한 매너와 교양, 사업가의 아내로서 손색 없는 능력까지.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격렬했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진호는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더군요. 그 여자가 바로 당신 어머니였어요. 소연은 정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시각이었어요. 진호는 처음으로 나에게 반항했어요. 우리의 약혼을 파기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맞춰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픈 듯 했어요. 진호의 가족들도 나를 지지했어요. 그들은 영희를 인정할 수 없었죠. 결국 진호는 가문의 결정을 따랐고 나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정숙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직도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했어요. 그럼 반지는요? 왜 엄마의 반지를 가져가셨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비밀을 꺼내듯 말했어요. 나는 진호가 여전히 그녀를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혼 후에도 그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싶었어요. 진호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을 시켜 그 반지를 가져오게 했어요. 영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녀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랐죠.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 전에 실제로 도둑을 보냈다니. 그것도 엄마의 반지를 훔치기 위해서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반지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나는 지훈이 누구와 만나는지 항상 주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김영희의 딸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소연은 갑자기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말은 마치 소연과 지훈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과 지훈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인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어쩌면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숙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분노,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희망까지도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 반지를 주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소연은 정숙의 집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는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둘 다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소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지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지훈아,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소연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소연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온화한 표정이었어요. 소연은 그런 지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아니, 방금 왔어. 지훈이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소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야? 심각해 보이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댁에서 받은 반지에 대해, 그리고 엄마가 그 반지를 알아본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정숙과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지훈의 표정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에는 혼란,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어머니가 직접 인정하셨어. 30년 전에 우리 엄마의 반지를 훔치도록 사람을 보냈다고.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니 믿기 힘들어. 소연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해됐어요. 나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가 이렇게 얽혀있다니. 지훈은 갑자기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연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난 잘 모르겠어.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들의 과거잖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결혼한 후에 어머니와 내 어머니가 만나게 된다면 그건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될 거야. 소연은 지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미 두 여자 사이의 감정은 복잡했어요. 그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엄마가 울며 잊은 반지를 시어머니 손에서 받았어. 그리고 그 손이 아직도 미련으로 떨리고 있는 걸 봤어. 소연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야. 하지만 그건 30년 전의 일이야.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어머니도 지금은 다른 사람일 거야. 소연은 지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변호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연이 보기에 정숙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정숙 어머님은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하셨어. 그분의 눈빛을 봤어? 그건 지난 일에 대한 미련과 복수심이 남아있는 눈빛이었어. 지훈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혼을 취소해야 한다는 거야? 지훈의 질문에 소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야. 다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봐야 해. 소연의 말에 지훈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게 부모님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들의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지훈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들의 부모는 여전히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숙과 같이 강한 성격의 시어머니라면 더욱 그럴 것이었어요. 지훈아, 난 우리의 결혼이 복수나 미련 위에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 우리의 시작이 깨끗하고 순수했으면 좋겠어. 소연의 말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할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중재를 할까? 소연은 지훈의 제안이 선의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나는 먼저 엄마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둘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연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라는 걸 잊지 말아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어. 소연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하객들도 초대되었고 웨딩홀도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알아. 내일까지 결정할게. 소연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상처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정숙의 고백, 지훈과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소연아, 들어왔니? 영희가 소연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영희는 소연의 방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어요. 오늘 정숙을 만났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니? 소연은 정숙과 나눈 대화를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이 30년 전에 반지를 훔치게 했다는 고백, 그리고 그녀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느낌까지요. 영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놀라움은 없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정숙 어머님이 반지를 가져갔다는 것.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어렸어요. 의심은 했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 그날 이후로 정숙을 다시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소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혼자 견뎌왔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정말 힘들었겠네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소중한 반지도 잃고.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어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소연아. 누구나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지. 난 내 아버지를 만나 행복했어. 그리고 너라는 선물을 얻었고. 소연은 엄마의 현명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소연아,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잖아.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엄마. 지우는 이게 부모님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생각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훈 말이 맞아, 소연아. 이건 우리 세대의 일이야. 너희가 과거의 일 때문에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소연은 엄마의 말에 놀랐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 정숙 어머님은 아직도 그 일에 대한 미련과 원한을 갖고 계세요. 그런 분이 제 시어머니가 된다면. 영희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건 또 다른 문제야. 모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완벽한 관계란 없어. 소연은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일반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 30년의 원한이 담긴 이 상황을요. 엄마, 난 우리의 결혼이 복수의 유산 위에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영희는 소연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했어요. 소연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지켜줄게. 그것만은 약속할게. 엄마의 말에 소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품에 안겼어요. 항상 그랬듯이 엄마의 품은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웨딩숍에서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마쳤어요. 샵 직원들은 모두 나가고 소연은 혼자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소연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신부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 사랑은 복수의 유산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었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어요. 너무 아름답구나, 소연아. 소연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결정했어요. 영희는 소연의 표정을 보고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넌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지켜줄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 내 결정이 엄마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영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려 있었어요. 내 딸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야 해.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키운 방식이야. 소연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일의 계획을 정리했어요.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소연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내일 모든 걸 제대로 끝내겠어요.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 속에 선 자신의 모습. 그러나 내일 그녀는 이 드레스를 입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내일 결혼식 전에 너를 잠깐 보고 싶어. 예식장 옆 정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 지훈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직접 말할게. 잘 자. 핸드폰을 내려놓은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 그녀의 인생은 크게 바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침 예식장은 분주했습니다. 꽃 장식이 입구에서부터 예식장 안까지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기쁜 표정으로 축하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예식장 옆 정원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소연아. 지훈이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턱시도 차림이었고 그 모습이 무척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그리고 왜 드레스를 안 입고 있어? 소연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늘 그녀를 생각해주는 마음. 소연은 지훈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 우리의 결혼에 대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에 대해서.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소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했어요. 소연아, 제발. 우리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건 부모님 세대의 일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해.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아, 난 우리의 시작이 밝고 깨끗했으면 좋겠어. 어떤 복수나 미련도 없이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시작하고 싶어. 지훈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쉬운 대화가 아니었어요. 지훈아,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 내 어머니는 30년 동안 우리 엄마에 대한 미움과 질투를 품어왔어.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지우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정숙에게 반지를 건넸을 때의 표정을 기억했어요.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럼 넌 결혼식을 미루자는 거야?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루는 게 아니라 취소하자는 거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소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취소? 하객들이 이미 다 와 있어.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어떻게 지금 취소를 할 수 있어? 소연은 지훈의 당혹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어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서로를 원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깨끗한 시작으로. 지훈은 말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처와 혼란이 어려 있었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왜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어? 소연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훈에게 더 일찍 말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녀 자신도 어젯밤에야 확실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안해, 지훈아. 하지만 이건 내가 오랜 시간 고민한 결정이야. 우리의 결혼이 누군가의 복수나 미련 위에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지만 어떻게 하객들에게 설명할 거야? 소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할게. 지금 바로. 소연은 몸을 돌려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그녀를 따라갔어요. 예식장 안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소연이 단상으로 올라가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닌 평범한 옷을 입은 신부를 보며 하객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단상에 선 소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신부 김소연입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소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순간 예식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한 표정들이 소연을 향했어요. 정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영희는 조용히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 결혼을 멈춥니다. 소연의 말에 더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이 30년 전 제 엄마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근에 저에게 주셨어요. 마치 그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보이는 것처럼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서진호가 그녀의 손을 잡아 말렸어요.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원한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이해 위에 세워진 가족을요.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을 때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소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중앙 통로를 걸어 나갔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시선이 그녀를 쫓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고 걸었어요. 예식장 밖으로 나오자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연아.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몸을 돌렸어요. 지훈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가지 마. 지훈이 소연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내가 한 말, 모두 맞아. 나도 우리의 시작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건. 소연은 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끝이 아니야, 지훈아. 이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만약 우리가 정말 서로를 원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 지훈은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약속해줘.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어요. 약속할게. 소연은 예식장을 빠져나와 입구 계단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방금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후회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연은 몸을 돌렸습니다.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괜찮니?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내린 결정이니까요.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내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소연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솔직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소연 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소연과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이 예식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영희와 정숙, 두 여자가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공기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숙 씨.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30년 만이네요. 정숙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두 여자만이 알고 있었어요. 예식장 안이 난리예요. 하객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정숙의 말에 소연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에게 더 예의 바르게 설명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소연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정숙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비쳤어요. 그것은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존중이었을까요? 그래도 그 애는 다르네요. 정숙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처럼 조용히 울지 않더군요. 영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30년 전 영희는 진호를 빼앗겼을 때 조용히 물러섰어요.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이니까요. 영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엄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이거 당신 것이에요. 정숙이 반지를 영희에게 내밀었습니다. 30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끝맺음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반지를 받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영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희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정숙의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소연과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숙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진호가 당신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당신이 내 행복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하고 있었네요. 정숙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강인하고 냉정했던 여자가 아닌 상처받은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어요. 영희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정숙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영희는 이미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훈이는 좋은 아이예요. 정숙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들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오늘 일로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지훈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지훈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의 시작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상처나 원한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요. 정숙은 소연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소연 씨. 예상치 못한 인정에 소연은 놀랐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도요. 정숙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영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놀랐지만 곧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여자의 손이 마침내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해볼까요? 정숙의 제안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요, 새롭게 시작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소연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차갑고 거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은 가벼워진, 어쩌면 자유로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소연과 영희는 계단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잠시 시간이 필요해요. 모두에게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서로를 원한다면 지훈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영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소연아. 소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식장을 떠났어요. 그들의 뒤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는 마침내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상처를 바라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연이 내린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용기에서 나온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소연이 영희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마치 반지처럼 그 용기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서 딸로, 그리고 또 다른 세대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장미꽃 장식으로 가득한 웨딩홀에서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숙의 딸 은비의 결혼식입니다. 정숙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정숙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시간 다 됐습니다. 곧 입장하셔야 해요. 웨딩 플래너의 말에 정숙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단칸방에서 김밥 말아 도시락 싸며 키웠는데 이렇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네요. 정숙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힙니다. 웨딩 플래너는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건넵니다. 어머님 덕분이죠. 도시락 체인점까지 일구신 분이니까요. 은비님도 어머님 닮아서 교사로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짓습니다. 도시락 가게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정숙 도시락의 대표. 그 모든 것이 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웨딩홀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립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신랑과 그 집안 사람들이 정숙에게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신랑 어머니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입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정 대표님 같은 멋진 장모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정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집안의 딸을 보내게 되어 행복합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모든 하객이 일어섭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비가 입장합니다. 27살의 은비는 단아하면서도 빛이 나는 신부입니다. 교사답게 지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미소가 조화를 이룹니다. 정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단 둘이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은비가 정숙 앞에 서자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합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모녀입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네요. 은비가 작게 속삭이자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우리 딸이 더 빛나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주례가 입장하고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뒤쪽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섭니다. 초췌한 모습의 중년 여성.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여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 여자에게 향합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으려는 순간 여자는 식장 한가운데서 멈춰 섭니다. 잠깐만요. 여자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돌아봅니다. 정숙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 신부는 제 딸입니다. 순간 웨딩홀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은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교차합니다. 입술이 바싹 마릅니다. 여자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내 이름은 민정입니다. 27년 전 이 사람이 제 아이를 데려갔어요.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무거워진 듯 은비의 어깨가 처집니다. 정숙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이러지 마세요.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습니다. 민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27년 전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있을 때 아이를 데려간 건 당신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집니다. 신랑 측 부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결혼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습니다. 신랑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은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엄마가 아니라고. 은비는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정숙의 팔을 붙잡습니다. 엄마, 이 사람 말이 진짜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은비야.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야. 내가 널 낳았고 내가 키웠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때 민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27년 전 병원 기록이에요. 제가 출산한 기록, 그리고 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 기록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은 한 장의 사진도 꺼냅니다. 이건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발목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습니다. 은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그 말에 몸을 굳힙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던 정숙 사장님은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망쳐진다면 우리 가문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웨딩 플래너가 다급히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식을 잠시 중단한다고 알립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비는 눈물을 참으며 신랑을 바라봅니다. 미안해. 잠시만 기다려줘.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해. 신랑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민정은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27년 동안 찾았어요. 내 딸을. 매일 기도했죠. 언젠가는 만날 수 있기를. 정숙이 민정과 은비 사이에 서며 외칩니다. 그만해요. 우리 딸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은비는 혼란스러움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누가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정은 다시 서류를 들어올립니다. 출생신고가 뒤늦게 됐던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신 이름으로는 출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숙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은비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표정이 됩니다. 정숙은 항상 은비의 출생신고가 늦어진 것을
시골에서 급하게 출산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웨딩홀은 완전한 혼란에 빠집니다. 신랑 측 가족은 결혼을 재고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쥡니다. 엄마, 정말 내가 당신 딸 맞아요? 진실을 말해줘요. 정숙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딸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비는 손을 뿌리칩니다. 민정이 경찰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제 아이를 찾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그 순간 은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웨딩홀을 뛰쳐나갑니다. 정숙은 딸을 따라가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웨딩홀에 남은 것은 충격에 빠진 하객들과 서로를 노려보는 두 여자뿐입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결혼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향한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정숙은 쓰러질 듯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날까봐 27년간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정숙은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누렇게 변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정숙은 일기장을 펼쳐듭니다. 27년 전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병원 복도를 걸었다. 내 아이를 잃은 지 6개월. 남편은 날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정숙은 33세. 유산으로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매일 병원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신생아실 앞에서 한 여자를 봤다. 아이를 낳고도 돌보지 않는다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우울증이 심해 아이를 본 적도 없다고. 정숙은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정숙은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산모가 아이를 거부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가 우선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 없나요? 남편도 연락이 안 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정숙은 그날 밤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핑크색 담요에 쌓인 작은 여자아이.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일기를 읽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고 연약했다. 엄마도 없이 버려질 운명이란다. 내가 잃은 아이처럼. 창가에 놓인 아이는 마치 나를 기다린 것만 같았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차피 버려질 운명이다. 내가 키운다면? 내가 진짜 엄마가 된다면? 그날의 선택이 지금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정숙은 다시 상자에서 낡은 신문 기사를 꺼냅니다. 신생아 병원에서 실종, 경찰 수사 중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병원은 혼란에 빠졌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그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은비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로운 비라는 뜻으로 정숙의 메마른 인생에 내린 단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은비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은비가 오늘 첫 걸음마를 뗐다. 내 이름을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정말 엄마가 된 것일까? 아니면 영원히 죄인일까? 정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은비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숙의 도시락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정숙 도시락은 전국적인 체인이 되었고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은비는 좋은 대학에 가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은비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래서 정숙은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것을 은비에게 주려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를 덜어줄 것처럼.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상자를 다시 닫으며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은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부정할까? 전화벨이 울립니다. 경찰서에서입니다. DNA 검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입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은비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 미소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은비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한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정숙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경찰서 상담실. 민정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27년의 세월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피로한 눈빛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형사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민정 씨, 27년 전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26살 때였어요. 남편은 군인이었고 저는 첫 아이를 가졌죠. 그런데 임신 중에 남편이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듯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도 없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형사는 민정의 말을 경청하며 기록합니다. 의사들은 제 상태가 심각하다며 정신과 치료를 권했어요. 저는 당시 아이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민정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신생아의 발목 사진입니다. 간호사가 몰래 찍어준 사진이에요. 아이가 나아지면 보여주세요라며.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는 병원 신생아실에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아이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데려갔다고 했죠.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멈추고 물어봅니다. 그럼 27년 동안 계속 찾아오셨던 건가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 몇 년은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이를 찾아 헤맸죠. 하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민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거친 손, 오랜 세월 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아픈 사람들, 특히 산후 우울증을 앓는 엄마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라도 제 죄책감을 덜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형사가 물어봅니다. 어떤 뉴스였나요? 도시락 CEO의 성공 신화라는 특집이었어요.
정숙 씨와 그녀의 딸 은비가 나왔죠. 은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때의 충격을 다시 느끼는 듯합니다. 딸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너무 닮았어요. 제 어릴 적 모습과 남편의 눈과 코를. 그리고 보도에서 은비의 나이가 27살이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가셨나요? 민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 은비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생후 1년이 넘어서야 이루어진 점, 정숙 씨의 출산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은비의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점까지.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십니다. 확신이 들었지만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숙 씨는 유명인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사회복지사였으니까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형사가 기록을 마치며 묻습니다. 그럼 결혼식장에 나타난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신문 결혼 공지에서 봤어요. 도시락 체인 정숙 대표의 딸 은비 양,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식이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민정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듭니다. 제가 한 일이 결혼식을 망치게 된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2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 딸을 만나고 싶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27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딸을 되찾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저는 그저 진실만 알려주고 싶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숙 씨가 키웠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게 했죠. 그저 딸이 제가 버린 게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고 싶었어요. 형사실을 나선 민정.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고 걷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흐릅니다. 27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비는 자신의 아파트에 틀어박혀 전화기를 꺼놓은 채 바깥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식탁 위에는 결혼식 날 입었던 웨딩드레스가 흰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꿈꿔왔던 결혼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은비는 휴대폰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에 숨이 막힙니다. 정숙의 메시지가 가장 많습니다. 은비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딸, 엄마가 설명할게. 제발 연락해. 은비야, 엄마 너무 걱정된다.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은비는 그 메시지들을 읽고 또 읽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정말 정숙이 자신의 엄마일까요? 아니면 그 낯선 여자 민정이 진짜 엄마일까요? 신랑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공식 서한입니다. 예정된 결혼 절차는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은비는 더 읽지 않고 편지를 구겨버립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정숙과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들. 유치원 졸업식, 대학 입학식, 첫 교사 발령받은 날. 모든 순간에 정숙은 늘 은비 곁에 있었습니다. 다 거짓이었을까?
은비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숙의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괴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에서는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락 체인 CEO, 유괴 의혹, DNA 검사 진행 중. 은비는 TV를 끕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SNS 메시지입니다. 낯선 계정에서 온 메시지지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은비는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 씨. 민정입니다.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날 일로 당신의 인생에 혼란을 드려 정말 미안합니다. 은비는 메시지를 계속 읽습니다. 딸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다만 그날 이후로 매일 그립기만 했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합니다. 그저 진실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메시지 끝에는 민정의 연락처와 주소가 있습니다. 은비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생각할수록 혼란스럽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이. 은비는 결심합니다. 가방을 챙겨 아파트를 나섭니다. 목적지는 강원도에 있는 정숙의 외가. 어릴 적 여름마다 갔던 바닷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은비는 오래된 목조 가옥에 들어섭니다. 정숙의 이모가 살던 집이지만 이모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빈집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은비는 생각에 잠깁니다. 어릴 적 이 바다에서 정숙과 함께 놀았던 기억, 조개를 잡고 모래성을 쌓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추억들마저 거짓일까? 은비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니다. 저녁이 되자 은비는 용기를 내어 정숙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혼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정에게도 메시지를 남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은비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온 삶 자체가 거짓은 아니라고. 그녀는 여전히 은비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이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은비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둥지를 잃은 새처럼 그녀도 자신의 자리를 잃은 기분입니다. 어둠이 내리자 바다는 더욱 깊고 검은 빛을 띱니다. 은비는 촛불 하나를 켭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은비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기로.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은비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 두 여자를 만날 것입니다. 자신을 낳은 여자와 자신을 키운 여자.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소. 민정은 변호사와 상담 중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은비는 민정의 친딸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민정이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합니다. 유괴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지만 아동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친권 회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친권 회복이요? 은비는 이미 성인인데요.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권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 씨에 대한 법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민정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친권 회복 신청을 준비해 주세요. 다른 한편 정숙은 자신의 대표실에서 법무팀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언론은 이미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고 회사 주가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합니다. DNA 결과가 나왔다면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 큰 파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비는 내 딸이에요. 27년 동안 내가 키웠어요. 그 여자는 단 하루도 은비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소식을 전합니다. 민정 씨 측에서 친권 회복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비 씨가 돌아왔다고 해요. 자택에 있다고 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곧바로 회의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합니다. 정숙의 자택. 은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정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비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봅니다. 며칠 사이 은비는 훨씬 더 성숙해 보입니다. 은비야, 돌아왔구나. 정숙은 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은비의 차가운 표정에 멈춰 섭니다. DNA 결과 나왔어요? 은비가 차분하게 묻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왔어. 그럼 이제 부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당신 딸이 아닌 거죠? 정숙은 말없이 은비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는 언제나 내 딸이야.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왜 그랬어요? 어떻게 남의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은비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은비는 손을 뺍니다. 그때 난 너무 절망적이었어.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내가 있었어. 엄마도 없이 혼자 남겨질 아이. 내가 구해준 거야. 은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구해준 게 아니라 훔친 거잖아요. 제 진짜 엄마의 인생도 망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민정이 서 있습니다. 정숙과 은비는 놀랍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은비 씨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 여자가 거실에 함께 앉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마침내 민정이 말을 꺼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친권 회복 신청을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용이죠? 은비는 이미 성인이에요.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27년간 빼앗긴 시간, 제 딸과의 인연을 되찾고 싶어요. 정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얘는 죽었어. 당신은 우울증에 빠져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잖아요. 민정도 일어나 정숙과 마주섭니다. 그래서 평생 딸을 안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제 잘못은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두 여자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은비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은비의 외침에 두 여자는 멈춥니다.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는 두 분 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요. 민정이 은비에게 다가갑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27년 동안 매일 찾았어요. 정숙도 은비에게 애원합니다. 은비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널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어. 은비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실에 남은 두 여자. 정숙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민정은 놀랍니다. 정숙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 아이를 데려온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은 천천히 정숙 옆에 앉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셨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목숨보다도요. 민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못해준 일을 당신이 해주었으니까요. 두 여자는 이제 적대감 없이 마주봅니다. 은비를 중심으로 연결된 그들의 인생. 이제 그들은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비는 결심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옵니다. 거실에는 정숙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민정은 어젯밤 돌아갔습니다. 은비야, 잘 잤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 앞에 앉습니다. 엄마, 제가 결정했어요. 정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은비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제 엄마예요.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민정 씨도 제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절 버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은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저는 두 분 모두를 제 삶에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를 데려오신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요. 정숙은 은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말 고마워, 은비야. 그리고 결혼식 일은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신랑 측에 연락할 거예요. 정숙은 놀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했어. 은비는 미소를 짓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몇 시간 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은비는 전 약혼자인 준호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불편해 보입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준호가 말합니다. 은비는 차분하게 응답합니다. 물론 알아요. 결혼식이 엉망이 됐고 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났죠. 당신 부모님이 화가 나신 것도 이해해요. 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이 혼인신고 전이라 다행이라고 하시더라. 법적으로 혼인 무효를 선언할 수 있대. 은비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어요.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내가 먼저? 네. 당신 집안에서 우리 집안 배경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은비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준호의 아버지와 정숙의 도시락 체인 사이의 불법 계약 관련 내용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엄마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으려 했던 거죠? 그것도 시세의 절반 가격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죠. 준호는 변명하려 합니다. 은비야, 오해야. 난 정말 널. 은비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자릅니다. 이제 와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알게 된 게 또 있어요. 당신 결혼식 일주일 전에 전 여자친구와 만났죠? 준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은비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줄 알았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은비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제가 먼저 제기할게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불법 계약 시도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에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비를 붙잡으려 합니다. 잠깐만, 은비야. 이러지 마. 우리 대화로 풀자. 그 서류는 놓으세요. 은비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손을 뗍니다. 전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이미 최악의 순간을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제 엄마 회사 이미 당신네 로펌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했어요. 은비는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나섭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정숙의 회사.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이사들 앞에 섭니다. 최근 있었던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해 죄송합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질문합니다.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이십니까? 정숙이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리고 은비가 들어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은비에게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해도 될까요? 은비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정숙 옆에 섭니다. 저는 정숙의 딸 은비입니다. 최근 벌어진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선 저는 정숙을 제 어머니로 인정합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27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은비는 준비해온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준호 측 로펌이 우리 회사와 맺으려 했던 불법 계약 내용입니다. 제 결혼을 이용해 회사를 손쉽게 통제하려 했던 증거죠. 이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위기관리 방안입니다. 제가 직접 언론에 진실을 알리고 이 사건을 통해 입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정숙은 놀랍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경영 능력과 회사의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합니다. 이사회는 은비의 당당한 모습에 감명받은 듯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숙과 은비는 함께 회사를 나섭니다. 어떻게 준호 가족의 불법 계약 내용을 알게 된 거니? 정숙이 물어봅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비서가 도와줬어요. 의심스러운 계약이 있다고 알려줬죠. 정숙은 딸을 꼭 껴안습니다. 자랑스러워, 은비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비는 정숙에게 말합니다. 민정 씨에게도 연락했어요. 내일 우리 셋이 만나기로 했어요. 정숙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은비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 두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더는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제가 지킬게요. 6개월 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은비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미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은비는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선생님, 다 그렸어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들어 보입니다. 내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이건 누구니?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두 분이에요. 이건 친할머니, 이건 엄마의 새 엄마예요. 은비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비는 교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정숙, 오늘 새가게 오픈이야. 수업 끝나면 꼭 와. 민정, 은비야. 첫 손님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에 답합니다. 곧 갈게요. 기대돼요. 학교를 나선 은비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상가로 향합니다. 은빛 도시락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테이프 커팅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숙과 민정이 나란히 서서 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더 이상 적대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왔구나, 은비야. 정숙이 반갑게 은비를 맞이합니다. 민정도 따뜻한 미소로 은비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을 거야. 은비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정숙은 은빛 도시락의 문을 열며 말합니다. 이 가게는 민정이 직접 운영할 거야. 내 체인점 중에서 가장 특별한 분점이 될 거고. 민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은비가 계속 설득했죠. 엄마의 꿈이 뭐예요? 사회복지사로 계속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은비는 민정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민정 엄마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정숙 엄마 도시락도 맛있지만 민정 엄마 음식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정숙은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점은 조금 특별해. 기존 메뉴에 민정이 개발한 새로운 메뉴도 추가했어. 세 사람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벽에는 가족의 맛, 사랑의 맛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은비는 주방으로 이어지는 문 위에 걸린 액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모성은 피보다 깊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멀리 닿는다. 민정이 은비의 눈빛을 읽고 설명합니다. 정숙 씨가 제안한 문구예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이해해요. 정숙이 덧붙입니다. 진실이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진실이니까. 가게 오픈 준비를 하며 세 사람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정숙은 지난달 공식적으로 은비와 민정의 모녀 관계를 인정하고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서도 조금씩 물러나며 은비와 민정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가게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계산대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파트타임으로 줄이고 이 가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비는 첫 손님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포장합니다. 정숙의 레시피와 민정의 특별한 반찬이 어우러진 특별한 도시락입니다. 이거 내가 직접 포장한 첫 번째 도시락이에요. 두 분이 함께 맛봐주세요. 정숙과 민정은 은비가 건넨 도시락을 함께 열어봅니다. 도시락 안에는 예쁘게 담긴 음식들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정숙과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은비는 두 사람을 안아줍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민정이 물어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 은비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특별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정숙의 회사 직원들과 민정의 사회복지사 동료들, 그리고 은비의 학교 선생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빛 도시락의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은비는 카운터 뒤에 서서 두 어머니와 함께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서 오세요. 은빛 도시락입니다. 가게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민정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정숙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은비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돕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은비가 말합니다. 정숙과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야. 정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라면요. 민정이 덧붙입니다. 은비는 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게 불을 끕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밤거리로 걸어나갑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